안녕하십니까. 촉선생의 지리지리지.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후지역 찾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쾌펜의 기후구분 그리고 봉곡선 기후그래프 읽기 이렇게 두 번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결국 해당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상에 우리가 배웠던 14개의 기후지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지도 읽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열대기후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기준이 되는 위도부터 하나 좀 살펴볼게요. 기온값은 결국 위도가 올라가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 바로 적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도 찾는 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한 국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위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적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싱가포르의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도로 싱가포르를 찾으려고 할 때 일단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반도 하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반도를 말레이 반도라고 부릅니다. 일단 반도가 무슨 뜻인지부터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섬이 될 뻔했는데 섬이 미처 되지 못한 반쪽짜리 섬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레이 반도가 있는데 말레이 반도의 끄트머리에 작은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다양한 지역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특징적인 지역명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이름을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도 좀 쌓아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싱가포르는 찾았고 싱가포르 바로 아래가 바로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좀 쓰임새가 많은 국가거든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의 경위도선이 상당히 특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경도는 동경 103도 정도를 지나가요. 근데 뒤에 있는 숫자 3만 빼면 약 동경 100도죠. 그리고 위도는 북위 1도 정도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1도는 사실상 거의 적도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위도를 이야기할 때 동경 100도, 적도를 지나가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 잡아놓으면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경위도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렇게 경도와 위도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한번 들으면 잊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를 가지고 적도를 찾는 거다. 싱가포르 바로 아래 이렇게 적도가 지나갑니다. 물론 적도가 여기만 지나가는 건 아니겠죠. 아프리카 대륙에도, 아메리카 대륙에도 적도가 지나가는데 아프리카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아프리카의 땅덩어리를 보면은 북쪽은 뚱뚱하고 아래쪽은 홀쭉하거든요. 뚱뚱했다가 홀쭉해지는 이 지역의 바다를 기니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도가 바로 이 기니만을 관통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정확한 적도의 위치를 찾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 있구나. 아메리카 대륙도 보면은 적도를 지나가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에콰도르인데 사실상 에콰도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적도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 여기에 에콰도르가 있구나라는 걸 찾기는 쉽지만 에콰도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적도를 찾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적도를 찾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찾는 게 제일 좋다. 싱가포르는 위치적인 특징도 딱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적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열대기후 지역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하게도 열대기후 지역은 적도와 그 주변 지역에 나타납니다. 여기가 가장 더운 지역이니까요. 이름부터가 열대니까요. 열대기후 지역을 우리가 쾌펜의 기후구분 시간에 3개의 기후지역으로 한 번 더 나눴었죠. 열대우림, 사바나, 열대몬순 이렇게 3개의 기후지역으로 나눴는데 사바나와 열대몬순은 사실상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역에 AM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그냥 AW, 사바나 기후라고 생각하고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굳이 안 받으셔도 된다. 사실상 우리가 찾아야 할 열대기후는 열대우림과 사바나 기후밖에 없습니다. 이 두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당연하게도 열대우림은 적도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적도가 다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도가 관통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열대우림, 그게 3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중앙에서 약간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길 뭐라고 부르냐면은 콩고 분지라고 부릅니다. 콩고 분지에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와 그 주변 지역, 동남아시아의 도서부라고도 하고 인도네시아와 그 주변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별명이 뭐냐면 적도의 목걸이에요. 적도에 마치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해서 우주에서 보면 인도네시아가 마치 목걸이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도의 목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기에 보면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브루나이나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이런 나라들도 같이 속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도서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메리카 대륙의 약간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를 현지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셀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셀바스는 그냥 우리나라의 영남, 영동 지역, 뭐 호남 지역 이런 식으로 부르는 지역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은 크게 세 군데 이렇게 나타나고 약간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프리카의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모든 지역에 열대 우림이 나타나지 않고 서쪽에 조금씩 치우쳐서 열대 우림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소말리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따로 주제를 정해서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은 좀 약간 서쪽에 치우쳐 있죠.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이 도서부는 섬과 바다가 적절히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냥 열대 우림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두 번째는 사바나 기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 그냥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쪽의 사바나와 남반구 쪽의 사바나로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도 보면 인도네시아를 기준으로 북반구 지역의 사바나, 남반구 지역의 사바나,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 호주 북부에 있는 다윈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호주가 고양이 얼굴처럼 생겼는데 그때 이 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사바나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를 보시면 인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바다가 있죠. 이 바다를 벵골만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에 많이 등장하죠. 벵골만 위쪽에 AM이라고 적혀있는 열대 몬순기후라고 적혀있는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인데 바로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쌈에 체라푼지라는 곳이 지구상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니까 이 두 지역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이 아프리카 서쪽의 케냐와 탄자니아 이 지역이거든요. 요 일대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반구 쪽 사바나와 남반구 쪽 사바나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반구 쪽 사바나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야노스는 야노스 지역에 아주 핵심적인 강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름이 귀여운 강인데 오리노코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오리노코 강 주변 지역이 바로 야노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반구형 사바나, 브라질 고원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현지어로 캄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의 야노스와 남쪽의 캄푸스가 바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대 우림과 사바나 기후 지역을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대체로 그 범위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북쪽으로는 최대 북회기선을 넘어가지 않고 남쪽으로는 남회기선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일부 넘어가는 지역이 조금 있긴 하죠. 미국의 남쪽에 플로리다 반도에 열대 몬순기후가 조금 나타나기도 하고 아쌈 지역도 북회기선을 살짝 넘어가긴 하지만 대체로는 다 이 회기선 안쪽에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회기선 안쪽에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열대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회기선과 남해기선 안쪽에 분포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북회기선의 이 위도는 23.5도입니다. 북위 23.5도. 당연하게도 남해기선은 남위 23.5도. 이 23.5라는 숫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바로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입니다. 23.5도. 왜 이게 회기선이 됐는지는 또 나중에 따로 수업을 하나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 회기선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조기후 지역에 대한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